검찰이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사건 브로커의 인사청탁과 연루돼 전직 경무관과 전남청 전직 경감, 검찰 수사관 등 3명도 구속됐습니다. 광주시립 1요양병원 위스탁기관인 빛고의료재단이 예산 지원을 더 해주지 않으면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운영 포기를 광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예산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농촌에서는 방치된 빈집이 사회적 골칫덩어리인 가운데 강진군이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하는 도시민들에게 임대료 10,000원을 받고 제공합니다. 빈집 문제 해결과 함께 농촌 인구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광주FC가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구FC와의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창단 이후 첫 아시아 챔피언스 진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과 관련해 오늘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사건 브로커의 인사청탁에 연루된 전직 경무관과 전남청 전직 경감, 검찰 수사관 등 3명도 이미 구속했는데요.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공직 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경정급 간부 등 서너 명이 수사 대상으로 광주청의 경우 수사 2개와 정보협력계, 북부서는 형사과와 경무과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한 40분경으로 수사 2하고 정보과 대상자가 특정이 되고 왔어요. 누구누구 해서 경감급들인데. 이들 경찰들 중 일부는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탁모 씨의 사건을 수사한 부서 관계자들로 전해졌습니다. 탁 씨는 사건 브로커인 62살 성모 씨에게 자신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 씨를 통해 승진 인사 등을 청탁한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검찰은 브로커 성 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했고 지난 7일엔 인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도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또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광주지검 수사관 1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성 씨는 지난 8월 공범과 함께 사건 청탁을 대가로 모두 18억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성 씨와 관련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와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시립 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 위스탁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의 조건부 운영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예산 지원을 더 해주지 않으면 위탁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아직 운영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요양병원과 함께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149명, 168명이 각각 입원 중인 광주시립 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수탁 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의 조건부 운영 포기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탁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단 측은 광주시가 내년 예산안에 지원금 13억 8천만 원을 편성했지만 운영난 해소에 부족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적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빛고을의료재단 측의 사실상 최후 통첩을 받은 광주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세수 감소로 내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료재단 지원금을 증액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저희도 많이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제 검토해야죠.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수탁자를 공모해야 하는 상황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광주시립 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아직도 마땅한 위수탁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요양병원 모두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광주시.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농촌에서는 방치된 빈집이 사회적 골칫덩어리입니다. 강진군이 이런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하는 도시민들에게 임대료로 10,000원을 받고 보금자리로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인구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농촌 마을의 빈집이 말끔하게 새 단장됐습니다. 을씨년스럽던 주방과 너덜너덜했던 벽지, 장판, 천정도 새롭게 보수돼 새 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방치된 빈집 소유자가 무상으로 군에 임대해주면 군이 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강진군이 농촌에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월 10,000원의 집을 제공합니다. 주로 귀농이촌인가 농사노촌 유학원 가구에 제공할 예정인데 강진군은 올해에만 42가구를 선정해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그 지역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민 유입을 위해서 민선 8기 들어 강진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돼 주민 안전마저 불안하게 했던 빈집과 마을 주변이 정리돼 주거 안정도 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집이 이렇게 허술하니 쓰레기도 있고 무서웠고 밤에는 했는데 이렇게 집을 고치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자체들이 인구 유입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앞다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화순군이 월세 10,000원을 내건 임대 아파트를 공모해 500명이 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몰렸습니다. 최근 신안군은 전학가구에 대해 방 2개 이상의 숙소와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동 1인당 내년부터 8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파격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전남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특보가 예보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 9시부터 전남 담양과 곡성, 순천 등 동부 내륙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영하 2도, 구례 영하 1도, 광주 1도 등 영하 2도에서 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광 8도, 광주 9도, 광양 14도 등 8도에서 14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잔여 경기가 3경기 남은 가운데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4장 중에 2장의 주인이 아직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광주FC가 이번 주말 대구FC와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펼쳐진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35라운드 경기에서 일격을 당한 광주. 비주전 선수들로 스쿼드를 꾸린 인천을 맞아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두터운 수비벽을 뚫지 못한 채 역습을 허용하며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저 때문에 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잘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상대가 내려섰을 때에 대한 준비가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패배 이후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광주는 재정비를 마치고 내일 대구FC와 원정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FA컵 결승에서 리그 2위 포항스틸러스가 우승하며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이 리그 4위에게까지 주어지게 된 상황. 3위인 광주가 이번 대구 경기를 잡아낸다면 남은 2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광주가 승리하면 승점 60점을 기록하게 되는데 다음 날인 12일 열리는 4위 전북과 5위 인천의 맞대결에서 어느 한 팀이 이기거나 두 팀이 비기더라도 광주는 최소 4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광주가 대구에게 지거나 비길 경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의 향방은 시즌 최종전까지 결과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광주는 올 시즌 대구를 3번 만나 1승 1무 1패로 팽팽한 접전을 펼쳤지만 대구 원정에서는 역대 5전 전승의 압도적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최근 주류 회사들이 일제히 출고가를 올리면서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졌는데요.
여기에 밥상 물가 역시 크게 올라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시 유촌동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형자 씨. 현재 소주와 맥주를 한 병당 4,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 중인데 최근 술값을 둘러싼 고민이 큽니다. 주류 제조 회사들이 출고가를 평균 6.9%가량 올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지만 혹여나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까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자체가 올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는 게 올리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오랜 단골층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냥 딱 올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해서 올려야지. 오른 건 주류값뿐만이 아닙니다. 10월 광주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 상승했습니다. 밥상 물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생활 물가 지수를 보면 사과는 1년 전보다 무려 68% 올랐고 토마토와 쌀 역시 각각 42%와 1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식비는 점점 비싸지는데 식재료값까지 치솟으면서 서민들은 지갑 열기가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5만 원 갖고 오면은 몇 가지 못 사면서 너무 물가가 상상해 들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지금 서민들은 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연일 고공행진 중인 장바구니 물가에 주류값까지 오르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소방본부장이 12구 이태원 참사 당일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지 광주광역시 의원은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문용 광주소방본부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소방청 지휘부와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도 가동 중인 상황에 술자리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김 본부장은 중앙통제단 가동 당시 필수 책임자는 아니었고 참사 당일에도 오전에 상황관리 근무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본예산 6조 9,083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천억 가까이 줄였지만 민생경제와 돌봄 그리고 미래 투자 등에 대한 예산은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는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더라도 월 50만 원 한도 7% 할인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국회를 찾아 지역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강훈식 민주당 예산결사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인공지능 분야 등 지역 핵심 사업들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감소됐다고 강조하며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안 등에 대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다은 광주시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597명, 체납액은 278억여 원에 달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이 가운데 44명, 14억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법인 세무조사 역시 216개 법인 가운데 99곳을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서구갑 출마를 준비 중인 박혜자 전 의원이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동천동 중국 영사관 부지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박혜자 더불어민생포럼 상임고문은 광주 동천동 화추공원에서 주민들을 만나 장기간 방치돼 악취와 미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 영사관 부지를 주차장이나 마을공원으로 가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 광주 총영사관은 동천동 독립 2지구에 업무시설 용지를 매입해 이전을 추진했지만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2023 한평교육 한마당이 한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평교육청이 마련한 한마당 행사에는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48개의 체험 부스와 학생 공연, 작은 학교 홍보 등을 통해 교육 공동체 간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라남도가 향후들로 구성된 광주 전남 시도민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전남 시도민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전남 국립의과 대학 유치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955년 결성한 광주 전남 시도민회는 광주 전남 향후 회원의 구심점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과 홍보에 동참하는 등 지역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드론을 이용한 섬 주민들의 배송 사용화를 위한 실증 비행을 가졌습니다. 완도 화흥포항에서 열린 시연회는 장기 채공 수직 이착륙 드론으로 1.5kg의 물품을 싣고 소안도까지 총 50km의 거리를 왕복하는 실증 비행이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에 시범 선정된 완도군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과 배송 거리와 적재 중량 등을 늘리는 성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에 광주 2개 과제, 전남 1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내 경제 비중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매출액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레전드 50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광주에서는 자동차 전장 부품 미래차 전환과 미래 신성장 분야 소부장 기업 육성 등 2개 과제, 전남에서는 차세대 2차 전지 소재 부품 기업 육성 과제 1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7개 시도에서 21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